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순 의원님 모셨습니다. 저 2부에서는 지금 한국전쟁, 뭐 누구나 다 6.25 전쟁을 아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한국전쟁의 이면에 깔려있는 문제라든지 또 정치적 시각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마치 동족끼리 서로 내전을 벌였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전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할 때 내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내전이라고 하면 스페인 내전, 프랑코와 공화파가 하나는 소련의 지원을 받고 하나는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벌였던 스페인 내전. 그러면 이 내전이라고 하면 잘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고 또 중립적인 시각에서 니도 틀렸고 니도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티가 커다가 싸움이 커졌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 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사회의 친일 딱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딱 조금만 친일로 걸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하고는 45년의 관계가 끝났고 공식적으로는 독립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피해를 보거나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했지만 전쟁을 해서 뺏겼거나 전쟁을 뭐 일본하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는 중국이 공연히 남의 전쟁에 개입해서 50년부터 53년까지 싸웠잖아요. 수백만 명을 보내가.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6.25에 대해서 한국 사회 어디에도 사과하라. 왜 남의 전쟁에 너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학살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한국 사회에서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뭐 먼저 박 대통령은 또 거기 막내 올라가가지고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사회를 한다. 아주 생각이 부족했던 거죠.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북미회담이고 뭐 남북회담이고 열린다면은 이게 이제 6.25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지금 휴전이나 정전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남침을 한 거지, 북침 한 거지. 또 남침이나 북침에 대한 것도 복잡해요. 뭐냐면 남에서 침범했다는 남침도 있고, 남으로 침범했다는 남침도 있고, 해석이 복잡해요. 남에서 침범했다는 남침, 남으로 침범했다는 남. 그리고 뭐 남침 유도설, 또 뭐 통일전쟁, 뭐 내전이냐 국제전이냐 이런 개념이 혼란한 상태에서 이거는 역사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25 전쟁의 이 상식을 보자면, 일단 6.25 전쟁 전에 그 몇 가지 일들이 있었죠. 북한에서 이제 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어서 나름대로 이제 북한 전역을 지배를 완료시키는, 지배가 완료되면서 곧바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우선 아주 고전적인 거지만 우리가 옛날 뭐 우리나 소장님이나 이제 비슷하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상식적인 남한의 6.25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은 뭐 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뭐 그때 재헌의회가 임기가 2년이었답니다. 근데 50년에 또 한 번 2대 총선거를 하고 총선 뒤끝이고 휴전선은 뭐 경계태세가 다 완화되고 뭐 선거 뒤끝이라서 그냥 대폭적인 또 뭐 이 장교들 인사 개편이 있고 뭐 휴가도 가고 뭐 이런 느슨한 마당에 일요일 날 6.25 일요일 날 이제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이 이제 뺏기고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메가더가 해서 다시 북으로 밀고 올라갔다가 또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평택까지 또 밀려서 그때 서울은 또 일사후퇴가 되고 평택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뭐 휴전선 근처에서 2년 가까이 교착 상태가 됐다. 이제 휴전으로 끝난 건데 이게 우리는 이걸 볼 때 이게 북에서 먼저 내려온 남침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KBS에 방송을 할 때 이제 심야 토론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때도 심야 토론을 때 그 민중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지금 이재호가 있던 뭐 이우재가 있고 이우재 대표였죠. 이우재 대표고 이재호가 거기 뭐 원내대표인가 뭐 그럴 때 내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방송이 된 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6.25 특집으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모셔서 하는데 방송 중에 내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질문상에 6.25가 남침인가 북침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80년 중반인데 그걸 지금 따지면 뭡니까? 그런 거 따져가지고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재차 물어봤어요. 그래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사실 통일이 되려면 뭐 그런 거 따져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사실은 만약에 그때 그 남침에서 내려왔는데 4가지의 사건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적화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 4가지 사건이 뭐냐면 만약에 그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 기권하지 않았다면은 유엔군이 만들어질 수 없었죠. 그 소련이 기권한 겁니다. 왜 그런지 불가사의한 거예요. 안보리에서 한 명이라도 이런 반대를 하면 그때 중국은 뭐 장개석이가 물러나고 모택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를 상임이상으로 하냐 하고 서로 강대국끼리 말이 많아서 중국은 빠졌고 이제 소련이 가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유엔 결의로 16개국 그것도 여기 참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그 빠졌다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인데 하여간 불가사의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서울을 3일 만에 해가지고 28일 날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서울을 떠나서 계속 군대가 남진한 거는 7월 3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일 동안 서울로에 머무른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분석한 사람들이 그 5일 동안 머물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으면은 그때 뭐 태평양에서 스미스 부대 오기 전에 그거 밀어붙였으면 그냥 낙동강 전선도 없는 거고 그냥 무너진 거다. 이게 독일군이 덩크레크에서 며칠 지체해서 다 철수하고 왜 거기서 닷새 동안 서울에서 군대가 지체했느냐. 이것도 불가사의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건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남한의 그 이승만 정부의 군대라는 게 대부분이 이 만주군하고 일본군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말고는 근대적인 군인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국방경비대라는 걸 뽑을 때 미 군정에서 아무나 다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3분의 1 가까이가 말하자면 빨갱이들, 남로당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마침 이 48년 50 선거 전에 막 이게 50 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 4.3 사태가 터지고 그걸 진압하러 들어가라고 그러는 또 여수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반란이 일어난 거를 진압하러 가려고 부대가 출동해 있었는데 그 진압 부대가 또 반란을 일으켰고 못 가겠다고 말해요. 그 여순 반란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과잉 진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 북의 그 중앙당에서 명령 내린 것도 아니고 남로당 명령도 아니고 얘네들이 그때만 해도 그 제주도가 전라남도였습니다. 전라남도 제주 같은 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도 사람을 총포를 견제해가지고 여수 14연대가
우린 진압하러 못 간다고 들고 일어나서 그거를 그 진압한 걸 계기로 이승만 정부의 군대가 좌파들을 솎아내는 숙군을 하는 숙군이 겁니다. 있었죠. 만약 숙군을 안 했다면은 전쟁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죠. 6.25 때 아마 내부에서 예, 다 예. 반란이 일어나서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조봉암 시켜서 농지 개혁을 했던 게 그때 뭐 6.25 아시겠지만 직전에 했죠. 6.25 그렇죠. 직전에. 그 직전이라고 봐야죠. 그럼 정부 수립하고 6.25 나은 거 사이에. 직전에 했는 게 이것도 뭐 박헌영 얘기대로 만약에 내려오면 뭐 그냥 소작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 그러는데 소작인들이 뭐 종이 한 장 주고 다 땅을 받았는데 소작인들이 없어졌어요. 농지 개혁으로 이승만 정부에서. 그래서 농지 개혁을 안 했어도 아마 이거는 순식간에 적화됐을 것이다. 중국의 그 모택동이 성공한 게 다 그 소작 네. 농민들을 등에 업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 질문하신 북한의 주장은 뭐냐? 북한은 지금도 아마 여기 탈북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남침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왔다 내려와서 그러잖아요. 왜냐면 북에서는 북침했다고 모든 인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북침의 근거가 뭐냐면 지금도 NLL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만은 그때 뭐 휴전되기 직전에는 우리 해군력 서쪽 해군력이 강해가지고 전쟁 나기 전에도 그랬고 황해도 해주나 옹진에 가서 많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선이라면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거. 근데 6.25 전에는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성이 한국이었어요. 예, 그죠? 예. 개성이 남한이었어요. 남한. 남쪽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 저기 양양은 북쪽에 황해도 해주 쪽에 옹진반도 쪽에 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이 38선 밑이라 가지고 마치 섬처럼 남쪽 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북한이 쳐내려오고 또 하루는 한국이 올라가고 하는 서로 밀고 뭐 그랬는데 소규모 전투가 있었죠. 그때 이제 이게 뭐 북의 주장은 그거죠. 이 옹진반도 해주 이런데 남쪽이 계속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북쪽으로 침범을 침략을 해서 우리가 맞받아 치다가 낙동강까지 간 거다. 이렇게 인민들을 한테 알려줘가지고 탈북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게 겁니다. 이제 얼마나 네. 거짓말인가 하면 네. 북한이 쳐내려오는 날 6.25 날 아침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에서 첫 북한이 내려왔다고 보고를 받은 줄 아십니까? 비원에 그 연못에서 붕어 낚시했다는 거예요. 비원 연못에서 혼자서 낚시하다가 북한이 지금 쳐내려왔습니다라고 뛰어서 그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러. 그때는 북이 평화 공세를 취해가지고 느슨해진 거죠. 조만식 선생하고 여기 이주와 김달삼이 김삼영 이주와 이걸 맞바꾸자는 얘기도 하고 뭐 남북이 자유 총선거를 하자 뭐 이러면서 계속 북이 평화 공세를 취한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남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북침을 했다는 근거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무기 체계를 봐도 딴 건 몰라도 군사력이 저기 배가 되고 여긴 탱크 한 대도 없는데 북은 소련제 탱크 274대인가 소련제 탱크 우리 탱크 한 대도 없고 비행기도 저기는 많았고. 비행기도 많고 자주포라는 것도 뭐 200 몇십 대가 저기 있다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고 근데 자주 뭐 포라는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태에서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어떻게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갑니까? 이게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걸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죠. 네,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뭐 미군도 다 49년도에 남한 주도는 미군도 다 철수하고 그 당시에 뭐 김구 선생도 미군 철수하고 평화회담하자 이런 걸 늘 주장하고 그러니까는 북은 소련군 먼저 철수했고 그래서 이제 평택인가에 네. 미국의 선발대가 빨리 좀 가라고 해가 이렇게 총 메고 놀러 오듯이 한국에 왔다가 스미스 부대가 제일 빨리 왔어요. 스미스 부대는 그 당시에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은 군인들 다 줄이고 네. 스미스 부대는
그 뭐 그냥 놀러 온 거지 뭐. 아프리카에 이제 원주민 마치 무슨 사냥하듯이 네. 이렇게 오다가 평택에서 북한군한테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오산까지 와서 오산에서 오산에서 박살 나고 밀려 박살이 나고 밀려간 도망을 거죠. 갔죠. 오산 고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5일만 지체 안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밀었으면은 그냥 뭐 낙동강전선이고 없는데 이게 무슨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느님이 저 기적이다. 뭐 기적을 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래서 이제 북침이라는 북의 주장은 허구다 하는 거죠. 무력의 군사력의 비유나 뭐 저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온 건 그 뒤에 아닌데. 이제 또 희한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수정주의 역사학자라는 그 이 브루스 커밍스 한국에 자주 왔죠. 예.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6.25가 당시 동서냉전 세력의 충돌로 일어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마치 김일성의 어떤 침략 의도,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의 침략 의도라는 부분을 빼고 동서냉전에 마치 대리전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해버림으로써 북한에 이 김일성 일당의 어떤 전쟁 책임을 희석시키는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하지 뭐 않았습니까? 80년 초에 이 시카고 대학 그 당시에 지금 다른 대학으로 옮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브루스 카밍스 교수의 주장 때문에 이 좌파들이 아주 그냥 잔치가 난 거예요. 예? 미국의 이게- 교수가 그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남침 유도설이라고. 왜냐하면 그때 뭔가 공산주의 팽창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리 느슨하게 남쪽에 그 미군도 빼고 에치슨 라인이라고 당시 피해를 외무장관이 뭐 방위선에서 대만하고 한국은 빼고 말이야 일본만 이렇게 하고 뭐 또 미국 의회에서. 남한에 대한 군사 원조도 다 미국 의회에서 다 부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오판을 해서 북한이 예. 내려오도록 사실상 유도를 그래서 했다. 뭐. 유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브루스 카밍스가 해가지고 남침 유도설이 그때 아주 팽배했어요. 예. 그게 80년 중반서부터 우리나라에 그걸 아주 지배적인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파들이 아주 아마 그 전교조 애들이 다 이런 교육을 받았을 좌파들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91년에 이 소련 붕괴 이후에 예. 소련의 각종 이 자료들이 다 드러나니까 공개되면서 이게 브루스 카밍스의 주장이 잘못된 거다는 걸 브루스 카밍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뭐 다 아시지만 각종 자료가 6월 25일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무기를 대주고 김일성한테 지시를 그래서 했다. 그 스탈린한테 가서 말이에요 49년도로 가고 뭐 50년 초에도 가서 결제를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저기 모택동하고 모택동이 지원을 받는 데는 조건하에 내가 하지만 내가 개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기 끝까지 숨겨 있었는데 이게 자료가 다 나온 거죠. 그때 이제 1차적으로 북한의 공군이 개멸되고 난 이후에 미군이 참전하고 난 이후에 북쪽에 미거기가 날아다닌 거는 전부 소련군 조종사들이 예. 다 조정을 했죠. 그래서 중공군 하여간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전부 해가지고. 소련군 조종사들이 소련군 했어요. 조종. 그래서 소련군이 직접 참전을 한 거죠, 이게. 그리고 49년도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1년 전에 중국 모택동이 이제 장개석을 내보내고 이제 중국 대륙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49년도에는 소련이 핵실험에도 성공을 해요. 이제는 자신감이 네,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쟁을 하고 결제를 내주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더라고요. 미국이 이걸 한국을 슬쩍 쳐보면 어느 만큼 개입하는가를 테스트해보고 남은 지역에서 공산주의 권력을 이렇게 제3세계에서 팽창하기 위한 그러면 일종의 테스트 장소로서 요새 간 보는 거 같이. 간 보는 것처럼 한국을 간을 봤다. 아니 그리고 그때도 스탈린이 제일 우려했던 게 이게 말이에요. 그 김일성한테 물어봤대요. 그 미국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할 가능성이냐 그러니까 개입할 사이 없이 우리가 몰아칠 거고 미국은 에치슨 라인 방어선에서 이 한국을 남한을 빼놓은 거 보니까는 개입할 의사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유 없이 하면 미국 개입 안 한다고 이렇게 실제로 낙동강 방어선이 한 열흘 정도만
더 안 지켜졌으면 미국이 이걸 다 빼고 제주도에 네. 망명 정부를 세우려거나 일본에 망명 정부를 세우거나 심지어 남태평양에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죠. 아니 그렇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뭐냐면 무초 대사가 그 당시에 이승만한테 낙동강까지 밀리니까는 제주도로 일단 임시정부 망명정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승만이가 권총을 꺼내가지고 이거로 나를 죽이고 가라. 나는 이 땅을 못 떠나겠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상당한 이거 뭐 지금 KBS에서도 그 좌파 애들이 이상한 엉터리 보도로 했으면 이승만이가 어디 도망가려고 일본까지 뭐 알아보고 그랬다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 네, 이 제주도 망명정부 얘기하니까 이승만이가 권총을 꺼내가지고 탁자에 올리면서 이걸로 나를 쏴 죽이고 가라. 난 못 간다. 그런 것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 전쟁이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게 뭐 국지전이 아니고 중요한 전쟁이었다. 내전이나 국지전이 아니고 국제전으로 화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무슨 종전 선언을 한다 이러면서 지금 6.25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희석시키고 있는 부분이 눈앞에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지금 휴전 정전 상태인데 참 우려되는 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평화회담 여러 가지 이제 핵 폐기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남쪽의 평화회담, 남북 간의 평화회담이나 또 주한미군의 뭐 처리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종전이라는 게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이제 전쟁을 끝내자. 그렇다면은 종전이면 평화회담이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 노무현 정권 때 뭐 NLL을 다시 조정하자는 거나 그렇게 뭐 공동 어뢰 지역을 만들자는 거나 이런 것이 다시 구체화된다면은 서울의 그 안전이 매우 위협받는 그리고 서해 5도도 상당히 처리가 곤란해지는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냐. 게 지금 보세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남침이라는 교과서에 얘기 다 빼고 군 정훈 교육 시킨데도 남침 뭐 북침 이런 얘기 다 빼고 예비군 교육 자료에서도 독일군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북한군은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다. 한때 시끄러웠죠. 노무현 정권 때 강정구라고 동국대 교수가 있었죠. 그 사람은 아주 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25에 대해서요. 그럼 한국 전쟁은 북한 지도부의 조국 통일 해방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2005년 10월인가 그래가지고. 그분 국적이 북한이가. 그게 해방 전쟁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 아주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에 검찰이 구속을 시키고. 그래서 구속 수사하려고 그랬더니 당시 노무현 정부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일 거예요. 천정배 법무장관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해서 불구속 장관이 검찰에 지시를 해서 불구속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갔죠. 참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그런 일 때문에 옷 벗고 나갔다는 게 참 한심한데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해방전쟁이라는 말이 뭐 틀린 얘기 아니지 않냐? 그거 갖고 뭐 구속까지 시킬 거 없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같이 중요한 발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노예였으니까 노예 해방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노예였는데 그걸 갖다가 해방을 시키려고 해방 전쟁이다라고 쓰지 노예 해방 말고 해방이라는 말을 잘 씁니까? 네. 해방 전쟁이 통일을 위해서 뭐 당연히 해야 될 전쟁을 한 거다 한 거.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얘기했지만 아니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6.25를 갖다 코리안 워가 내전이라 이렇게 표현한 건 매우 잘못한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출생의
이 유엔에 의해서 첫 유엔군 파병. 유엔군에 의해서 된 건데 그리고 유엔 16개국이 참전해서 피를 흘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내전이라고 하면은 다른 데도 아니고 유엔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이게 대단히 그 신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뢰한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책에서도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저도 그 책을 보통 정치인들 책 제가 잘 안 보는데 이분은 내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봤더니 정말 있더만요. 소문대로 베트남 전쟁 후 통일 그러니까 월명에 의해서 적화 통일된 데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 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5천여 명의 군인들이 죽었는데 뭐 무슨 통일이고 통일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오해받을 얘기고 무슨 희열이라는 게 당치 않은 그런 남한의 대통령 그 당시 이제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썼지만 어떻게 그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팽목항에 가서 고맙다고 쓰는 것도 뭐가 고맙다고 쓰는 건지 팽목항에 가서 거기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게 생겼죠. 그것 예? 때문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 이게 이 양반이 참 이게 어떻게 대통령을 할지 참 정상적인 나라라면 대통령이 어떤 자질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의 가치의 기본이 되는 역사관에 대해서 저런 정도로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6.25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사과하라도 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학살당한 데 대해서 틈만 날 때마다 사과하라고 독일은 틈만 날 때마다 숙이라잖아요. 일본 보고는 6.25보다 8년 전에 최소 8년, 최대 1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틈만 나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중공이나 지금 중국이나 북한한테 대해서는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라 말을 못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독일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통일에 대한 그 합의가 쉽게 됐던 거는 서로 피를 흘리고 전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동독 서독 간에는 전쟁한 일이 없었죠. 우리는 피를 흘리고 몇백만 명이 희생당한 이런 마당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과 한마디도 없이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따지면 뭐냐 이제 와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무슨 홀로코스트를 따지면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범법자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가서 뭐 그냥 뭐 눈치나 보고 남한의 정치인들이 이거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대화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 4월 말에 예정된 데에서 종전을 하는데 합의하고 평화 협정을 맺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그렇죠. 북하고 미국하고 적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주한미군이 왜 남한에 주둔하냐라는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왜 외국 군대가 서로 전쟁 안 하고 잘 지내졌는데 외국 군대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2007년 14선언 때 NLL 문제를 이번에도 그걸 밀어붙이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북한하고의 NLL의 서해 평화 무슨 자유구역인가를 만들게 되면 NLL이 없어지고 군 대신에 경찰이 지킨다. 근데 북한에는 한국에는 해군 대신에 해경이라도 있지만 북한에는 없잖아요. 북한에는 민간단체도 없는 거고요. 경찰 군인도 그 경계선이 애매한 거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NLL 조정한 게 많이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 수도 서울에 대한 방위에 위협이 되는 거고 또 그렇다면은 서해 5도 5개 섬에 그건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거의 고립되어 있습니다. 네, 고립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게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근데 저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남북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에서 자칫하다가 소홀히 될 수 있는 것이 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것이 제일 소홀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성공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대변해 줄 세력이 없다는 거죠. 참 미국 입장에서도 뭐 핵 폐기만 하고 뭐 한다면은 많은 걸 양보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 연방제 해서 니꺼 내꺼 없이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하자. 근데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면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누가 대변해 주겠냐.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홍콩하고 중국 본토하고 또 네, 그렇게 대만에다가 중국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일국 3체제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홍콩, 그거 한반도에 홍콩 같이 되는 거죠. 한반도의 홍콩처럼 되어 가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남한에 거의 미군을 뺀 상황에서 평화 체제가 구축되어서 우리가 새 독재자 시진핑, 푸틴,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마주하면서 고립되어서 여기 있다고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도를 놓고. 그러면 이 남한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들 절반쯤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체제가 유지가 되겠는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미국하고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모든 나라가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6.25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반드시 침략에 대한 그 얘기는 결국 역사에 대해서 패배한 사람은 미래도 잃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이 어떻게 터졌느냐에 대한 건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침략 전쟁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므로써 그다음 문제가 거기 상응하는 거로 풀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렁뚱땅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주 4.3 사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있어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되도록 미친놈 같이 되죠. 네. 그러나 저는 뭐 사회에 또 나갈 진출할 사람도 아니니까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지식인이면 그걸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노무현 정부 때 저질러 놨는데 이명박 정권에 와서 자기는 중도 실용이라고 손끝 하나 안 대고 그걸 그냥 넘어감으로써 여태까지 여기에 오늘날 이명박이가 제대로 자기 할 일을 안 했으니까는 박근혜도 망가지고 보수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게 아니야. 오늘날 전직 보수를 표방한 두 대통령이 지금 한 명은 구치소에 있고 한 명은 가게 된 부분은요. 저는 자업자득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네. 자기를 위해서나 작게는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라도 정리할 거는 그때. 지금 이상으로 정리를 했어야죠. 지금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요. 지방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표를 하나 더 받고 어디 지자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더 중요한 거는 역사 논쟁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마 4.3도 이명박 정부에서 저걸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못한 것이 표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표 때문에. 귀찮은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실용이 아니라 자기 돈 버는 게 그 사람은 실용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모자가 제주도의 표를 52,000표 투표한 걸 받아가지고 황해도 해주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북의 인민회의에 참석해서 표를 투표한 거 제주도 민주투표.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인민회의 지금 우리나라 오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김달삼. 그리고 그 다른 사람 김달삼이가 그렇게 제주도 사람인데 그런 걸 해가지고 50선거를 결국 못하겠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흐리멍덩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모자인 400여 명과 나머지 몇천 명, 물론 국가 권력이니까 과잉 진압을 했겠죠. 그 사람들로 같이 합사되어 있는 거예요. 야수꾼이 신사같이. 이런 걸 국가에서 노무현 정부 때 해놨으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예요.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국가의 사과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하되 그걸 주모해서 북한의 편에 써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요. 5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남로당에 가입한 400여 명은 거기서 빼버려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달삼이나 이덕구나 이런. 그리고 그걸 같이 집어넣고.
그 기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라고. 북한 공산당에 이렇게 동의하는 예. 자들이 일으킨 부분이다라는 기원도 정확하게 정리는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이게 말이에요. 이명박이는 대통령 된 다음에 그거 뻔히 보고받아서 알 텐데 귀찮으니까 뭐 광우병 나니까 자기는 중도 실형이라 그러고 그럼 마땅한 대가를 한국의 받아야죠. 보수 정치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역사 전쟁에서 패온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건 분명히 교훈을 6.25도 사과를 받아내야 돼요. 저도 그리고 4.3 사태에 대한 것도 다시 정리를 함으로써 표를 잃어도 그까지 그 제주도표 다 잃어도 국가에 대한 어떤 근원이 영원히 뺏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전적으로 동의를 예,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훌륭한 말씀 감사한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용기 있는 그 원로가 계실 때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나면 정신 차릴라 해도 이미 때가 늦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니 더 망해야죠. 더 망해서 더 깨달아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